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1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7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경우월, 정축일이 되겠고요. 오늘 일진 정축이 됩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일간인 정화, 그 다음에 월령인 5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됩니다. 음화라고 하는 것은 음령으로 구분했을 때 정화는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화인 정화, 되게 보면 등촉화라고 설명을 드리죠. 등촉화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 캠프파이어 할 때 하는 모닥불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밤에 불 켜는 전기불 같은 것들도 다 이 정화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하늘에 떠 있는 달 내지는 하늘에 뜨는 별 같은 경우도 다 정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불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촛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촌농하고 심지가 있어야지만 정화, 즉 촛불이 살아나게 되고요. 모닥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작이라고 하는 또 연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불은 어떻게 돼요?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전기불을 킬 수가 없겠죠. 해서 음화, 즉 등촉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 모닥불, 전기불 같이 어떻게 돼요? 이 정화를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연료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정화는 스스로 자신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여기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정자를 쓰죠.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명리학에서 봤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정화 때는 반드시 필요한데 인성 중에서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화 입장에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간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지로는 인목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편인은 천간으로 을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지지로는 묘목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정인인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경우는 마른 나무, 장작과 같은 그런 걸로도 보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정의를 보는 것이 좋고요. 을목이라든가 지지, 묘목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잡풀, 쑥이라든가 이런 풀 같은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의 불꽃을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그 을목이라든가 묘목으로서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 하더라도 그 불꽃은 어떻게 돼요? 장작을 태워서 불을 피우는 거하고 풀을 뜯어가지고 불을 피우는 것은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이 장작이 더 오래 지속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인인 간목, 지지로는 인목을 보는 것이 좋고요. 부득이하게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반드시 물기, 개수라든가 임수라든가 해서 사주의 수기가 좀 없어야지만 을목이라든가 묘목이 정화를 불꽃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시사철 화가 왕한 4월도 그렇고 5월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정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하나 정도 내지는 지지로 인목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간 정화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뭐 병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간이 병화가 5월이나 4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할 때는 그때는 병화 같은 경우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간의 특성 즉 정화의 특성이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 5월을 보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양이 가장 왕성한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월 즉 동지에서 일양이 시생해서 진에 이르게 되면 오양이 징기하게 되는 거고요. 4월에 이르게 되면 육양에 징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5월이 되게 되면 즉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가 지나면서 화는 이제 약간 쇠퇴의 길로 빠지면서
5월 하지가 되면 일음이 실행하게 됩니다. 일단 5월이라고 하는 것 양이 가장 왕한 때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양의 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거나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어떻게 돼요? 아주 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양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음은 춥고 어둡고 얼고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양이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거나 아니면 뜨겁거나 밝거나 뭐가 건조하거나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5월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고 어떻게 돼요?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건조하다. 그래서 두 자라면 조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르고 덥다라고 하는 뜻이죠. 더워지다, 타다, 뭐 더운 기운 이런 것인데 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따뜻한 개념이에요. 따뜻한 개념. 우리가 추울 때 옷을 입잖아요. 목화솜 같은, 목화 이불 같은 거. 그런 건 뜨겁진 않죠. 그냥 따뜻하고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 정도가 목의 개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화의 개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살까지 타고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이 막 이렇게 건조해서 쩍쩍 갈라지고 뜨겁고 뭐 이런 개념인 것이죠. 쉬운 말로 한증막 갔을 때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잖아요. 이 지금 5월, 4월 같은 경우는 습식 사우나가 아니라 건식 사우나 있죠. 마른데 굉장히 뜨거운 곳 이런 곳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우나를 가게 돼도 안에 뜨거운 데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뜨거운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왜 탕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고 좋다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인데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뜨거운 곳이면 뜨거운 곳이지 그게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애들이 그러죠. 애들이 옛날 그 우스갯소리로 아버지 믿고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가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뜨거워 죽는 줄 알았다고 해서 애들한테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 입력을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4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미월도 그렇고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5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매우 왕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했던 병자일도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왕하죠. 그래서 화가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 굉장히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든가 정한 일간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할 때는 관살이 있어서 왕한 일간을 억제시켜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무기토가 왕할 때는 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금이 왕할 때는 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수가 왕할 때는 토가 있어서 억제시켜 줘야 된다. 자, 병화 어저께 했던 병화 그다음에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정화는 일간이 화이기 때문에 화를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수가 있어서 왕한 일간 병정화 오늘은 정화니까요. 정화를 억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5월은 뭐 어떻다 했죠? 조열하다 했어요. 마르고 건조하다 해서 또 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르고 건조한 기후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고요.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수가 있게 되면 반드시 용신이 되는데 정화 입장에서는 이거는 관살이 되는 것이고요. 이 관살이 어떻게 돼요? 일간도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조후도 하는 그런 용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화의 특성상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 좋고요. 부득이하게 임수가 없을 때는 개수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화를 보강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그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식혀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정화의 빛을 보강해주는 용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게 어저께 같은 경우 병화였잖아요. 병화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임수가 있게 되면 조우도 하지만은 병화도 어떻게 돼요? 수보 양강 해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보 양광은 병화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화, 음화도 수보 양광 할 수 있다. 그래서 5월에 태어난 병화 정화는 수를 쓴다. 이건 어떤 용도로 쓰냐면 조후하는 용도도 있겠지만 수보 양광하는 용도도 있기 때문에 병정화는 수를 쓸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다. 단 부득이 임수가 없을 때는 개수를 쓸 수 있지만은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공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는 포태법으로 수가 어떻게 돼요? 4월 같은 경우는 절지에 해당이 되죠. 절지.
그 다음에 5월은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절지나 태지나 매우 약한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뭐 3살이나 4살이나 뭐 물론 애기들이라 뭐 부쩍부쩍 크는 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뭐 3, 4살 유치원도 아직 안 가는 건 똑같죠. 자, 포태법도 절지나 태지나 그 오행이 약한 것은 뭐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은 이 수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훨씬 좋겠죠. 임수가 금의 통근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금이 또 생수에 주저해서 수라고 하는 것이 5월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관살을 생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자 약관이 되거나 제자 약살이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가 중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임수니까 정화 입장에서 관성이죠. 그래서 약한 관성을 금으로써 재성으로서 도와준다라고 해서 재성으로서 북돋아준다. 약한 관성 정관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자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서 약한 관성을 정관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서 약한 칠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수가 아니라 개수라고 하면 여기는 유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제자 약살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처럼 임신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자 약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임수가 있는 것이 좋은데 부득이 개수를 쓰더라도 재성으로서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독수 5월이 돼서 수가 금방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5월에 태어난 정화 임수가 있어야 되고요. 재성이 있어서 임수를 도와주는 제자 약살 내지는 제자 약관하는 명식이 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임신년이었으면 좋을 것인데 올해는 임신년이 아닙니다. 자, 정화가 5월에 태어나서 원령에서 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매우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이라 이렇게 천간으로 기토 지지로 해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용신은 이렇게 봤을 때 해중임수의 관건이 있겠죠. 해중임수 일간이 왕하고 사주 자체는 매우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해중임수로서 어떻게 돼요? 조우하고 병화를 억제한다. 여기서 억제한다라기 말보다는 정화를 수고양광한다 이렇게 두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월간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에 수가 용신으로 쓸 때 수는 5월에 그 다음에 4월에 절지태지로서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금을 수를 생하기 때문에 제자 약살 내지는 제자 약관하는 사주가 된다. 물론 천간에 있는 경금이 지지에 있는 수를 생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수가 금의 기운을 그냥 기운을 빼는 거고요.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로 생활 할 수는 없다. 그 대신에 천간에 있는 기운을 지지에 있는 수가 어떻게 돼요? 설기시켜준다. 기운을 뺀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 같은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약간의 뉘앙스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시간에서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때는 경금이 수를 생하겠죠. 그때는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금이 5월에 태어나서 매우 약할 것 같은데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 정축 일주잖아요. 그러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축에 통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토도 습토이기 때문에 능히 경금을 생겨줄 수 있고 이 경금은 어떻게 돼요? 축에도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금도 용도가 생기고요. 이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았지만은 경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토가 경금을 생하게 되고요. 경금은 다시 용신인 수를 보좌해주는, 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주 전반적으로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사주가 이렇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주가 그래도 오밀조밀 이렇게 좀 서로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은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오늘 생시를 한번
보면서 어떤 생시가 더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시 경자시죠.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를 시지의 자수하고 원력인 오하고 사우 충 된다라고 이렇게 보신 분은 없겠죠. 이거는 좌우충이 아니라 자축 합이 되죠. 자축 합이 된다 해서 이거는 자축 합하게 되면 토가 되는데 이거는 습기를 머금고 있는 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이 습토는 어떻게 돼요? 금을 생해주게 되겠고요. 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자시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조열한 것도 적당하게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자시 나쁘지 않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임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화라고 하는 것, 아무리 화가 왕한 4월이나 5월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천간 내지는 지지로 간목이라든가 임목 하나 정도 있는 것은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정화는 임목을 받기 때문에 정화가 정모를 얻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 수도 생해 줄 수 있겠지만 벽값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겠고, 경금 자체도 약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얘가 여기에 있게 되면은 정임이 어떻게 해서 서로 정임 해서 이거는 서로 탐합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좀 탁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진토가 있는 것은 일간 정화의 기운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5월에 태어난 정화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간목이 어떻게 돼요? 5월에 태어났을 때 진토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간목 하나 정도 있는 것, 정보를 얻는 것과 같아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 경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수도 생해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이와 같이 간목을 보게 되면 경금이 간목을 벽갑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벽갑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건 정인인 간목이 있어서 용도가 생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진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병호시가 되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음간이 양간의 임간지라든가 제왕지에 태어나고 양간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음간을 양간과 같이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신치용법이 음간의 용신치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양간의 용신치용법을 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늘에 떠 있는 달 내지는 하늘에 떠 있는 별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낮에 해가 이렇게 태양이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바로 별빛이라든가 달빛이 매우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화일간이 탈광되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정화로 보기보다는 사주를 병화의 입장에서 사주로 보는 것이 맞는 거고요. 시지에서도 또 양인 오화를 또 봤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왕하다. 이런 경우에도 물론 용신을 논할 때는 또 해중의 임수를 용신으로 쓰겠죠. 용신은 정화로 봤던 병화로 봤던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 정화가 탈광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은 역시 수를 보좌해주는, 수를 생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군비쟁제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토로서 경금을 생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토가 있어서 경금이 이렇게 많이 무력하진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쟁제가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요거 경금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